안녕하십니까. 이스트소프트 백엔드 익스턴십 1기 김규영입니다. 이제 미션을 하면서 미션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접근했던 방법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요. 요거는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접근을 하게 되면 메인 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로그인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로그인 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패스워드가 일치하지 않고 이것도 제가 이전에 가입해놓은 메일이라서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러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에러를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서 로그인을 해줘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원가입을 해주게 되면은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는데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인증을 받았을 때는 로그아웃이 뜨고 인증을 받지 않았을 때는 로그인이 뜨게 하는 그런 기능을 적용을 했고요. 로그아웃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로그인 페이지로 가서 다시 로그인 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코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멤버 엔티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엔티티를 구성하면서 특별한 점은 없었지만 이제 스프링 데이터 JPA에서 지원하는 어디팅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엔티티가 DB에 플러시가 될 때 생성 시간과 수정 시간이 적용이 되고 이제 생성자와 수정자 요 두 컬럼에 대해서는 요 config 파일에 보시면은 리턴 값으로 랜덤 UUID를 적용을 해줬는데 이제 인가에 대한 프로젝트의 골격이 아직 안 나왔었고 그 골격이 나오기 전까지는 임시 방편으로 랜덤 아이디를 넣어주는 방법을 저는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지스터 DTO에 가시면은 회원가입인데 이제 회원가입 컬럼에는 이런 식으로 빈 밸리데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에러를 출력을 해줬고요. 회원가입에 가보시면은 패스워드가 일치하지 않는 등 이제 이메일이 기존에 가입되어 있었는지의 여부는 바인딩 리절트를 통해서 이제 리젝트 메서드를 통해서 객체 오류를 전달을 했고요. 객체 오류를 전달하면서 강사님이 기존에 만들어주신 요 메시지가 있어서 요거를 디폴트 메시지로 활용을 했고 처음에는 제가 에러스.프로퍼타이스를 만들어서 따로 정의를 해서 적용을 해줬는데 강사님께서 만드신 이 에러 메시지를 가져와서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이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할 때 처음으로 쿼리를 날렸어야 했는데요. 그 쿼리를 날리면서 불필요한 프로젝션들을 줄이고 이제 불필요한 프로젝션들을 줄이려고 스프링 데이터 JPA에서 제공하는 프로젝션 기능을 사용해서 기존에는 find by 이메일로 그냥 멤버 엔티티를 다 갖고 왔는데 이제 요거는 불필요한 프로젝션들을 다 줄이고 이메일 컬럼 하나만 가져오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메일 컬럼 하나만 가져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요. 에러 필터링을 다 마치고서 나오게 되면은 멤버 엔티티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뉴 생성자로 만들지 세터 생성자로 만들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코드 공유성을 생각을 해서 이제 코드 공유성을 생각을 해서 빌더 패턴으로 멤버 객체를 만들어주고 그 멤버 객체에 대해서 리포지토리에 바로 접근을 해서 멤버 객체를 저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프로바이더입니다. 프로바이더는
이제 저는 필터를 바로 생성하지 않고 프로바이더를 바로 생성을 했는데요. 필터에서 넘어온 그 인증 전 객체에서 이제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를 같이 넣어줘서 보내주게 되는데, 이제 get name과 get credential 기능 두 개, 요거 비밀번호와 이메일을 각자 꺼내와서 우선 이메일에 대한 인증을 하기 위해서 유저 디테일스 서비스라는 그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고 요거를 구현해 줬습니다. 요 메서드를 구현해 주면서 멤버 객체를 찾아오고, 그 멤버 객체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를 반환하고, 멤버 객체가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권한들을 꺼내와서 요 해당 타입에 맞는 리스트 형식의, 요 해당 타입에 맞는 객체 리스트를 같이 반환해서 유저, 요 로그인 유저 디테일스라는 곳으로 보내주게 되는데, 이 유저 인터페이스는 유저 디테일스를 상속받은 거라서, 네, 바로 복잡함 없이 코드의 복잡함을 생략하고 그냥 바로 멤버를 넣어줬고요. 그 멤버를 넣어줌과 동시에 이제 이메일과 패스워드, 뭐 권한 정보 등등은 이제 바로 유저 디테일스로 이렇게 넘겨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이 완료가 되면은 비밀번호를 인증을 해줬었는데, 저희가 빌더 패턴으로 비밀번호는 인코딩을 시켜서 넘겼기 때문에 이 패스워드 인코더로 매치스에서 기존의 비밀번호와 이 비밀번호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완료가 되면은 유저네임 패스워드 어세티케이션 토큰, 요 인증 후 객체를 만들어서 필터로 반환을 합니다. 필터에 정상적으로 반환이 되면은 이제 인증에 성공했을 때 진행하는 핸들러인 석세스 핸들러와 이제 실패했을 때 진행하는 이제 페일러 핸들러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석세스 핸들러에 가보시면은 저희가 저는 캐시라는 객체를 사용해서 리퀘스트 캐시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인증 전에 가려고 했던 페이지가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로그인 페이지로 옮겨지는데, 그 이제 인증이 필요한 그 페이지의 경로를 캐시에 저장을 해놨다가 로그인이 완료가 되면 그 페이지로 가고, 만약에 가려고 했던 페이지가 없고 바로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경우에는 그냥 디폴트 URL로 홈 디렉토리로 바로 샌드 리디렉트 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작성을 했고요. 페일러 핸들러는 이제 그냥 비밀번호나 아이디 같은 오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예외가 넘어오게 되면은 페일러 핸들러의 예외가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에러 메시지를 요 로그인 경로에, 에러는 true이고 익셉션에 메시지 이름을 넣어서 다시 보내가지고 요 메시지를 검증을 할 때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큐리티 컨피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로그인 설정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석세스 핸들러, 페일러 핸들러 등등을 적용하는 그런 로직들이 담겨 있고요. 맨 밑에 보시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설정을 하나 더 해줬는데, 세션 관리 기능인데, 이제 세션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션을 계속 생성을 해서 세션 아이디를 계속 바꿔주고, 세션에 로그인 가능 개수는 이제 한 개이고, 한 개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다 세션을 만료시키는 정책을 집어넣고, 세션을 만료가 되면은 홈 디렉터리로 이동하게끔 그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가 웬만하면 리소스 자원을 다 이제 필터로 넘어가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기본적인 경로들에 대해서는 필터링 기능을 안 거칠 수 있게끔 설정하는 이그노어링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래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래그멘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프래그먼트 이름을 정해주고, 이렇게 헤드에 대한 프래그멘테이션 이름, 내부에 대한 프래그멘테이션 이름, 이렇게 또 후터에 대한 프래그멘테이션을 달아주면서 프래그멘테이션 기능을 다 만들었고요.
어, 네, 부터 기능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큐리티와 타임리프가 제공하는 시큐리티 문법이 있어서 요거를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인증을 했을 때 만약에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도 어나니머스 토큰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이즈 어나니머스 해서 만약 익명 객체 사용자면은 어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가 뜰 수 있도록 로그인 링크가 뜰 수 있도록 했고요. 탑바에. 그리고 만약 인증이 된 사용자면은 로그아웃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로그아웃 기능을 보시면은 이렇게 로그아웃 경로로 보내는데 로그아웃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시큐리티 컨텍스트 로그아웃 핸들러가 이제 내부적으로 구현이 돼 있는데 요거를 생성을 해서 로그아웃 메시지를 보시면은 세션 만료를 시키고 이제 세션에 대해서 만료를 시키고 이제 시큐리티 컨텍스트 홀더에 대해서 클리어 컨텍스트로 이제 저희 홀더를 이제 다 없애주는 그런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코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